나를 잘 들여다보면 나에게 어떤 외면당한 목소리가 있는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서 내가 싫어하는 성격을 본다면 그것은 내가 외면한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 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데니스 gem포 머젤의 빅 마인드라는 책입니다. 정신세계사에서 2014년 출간된 책인데요. 서점에서는 불교 수행 카테고리에 등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자인 머젤 선사는 미국의 수구 국가대표 선수였다가 선종의 대표적인 조동종과 임재종 두 곳에서 정통 계승자로 인정받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안에 수많은 나를 자각하게 해주는 심리치료 기법을 구도와 수행의 목적에도 확장시켜 적용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아주 간단한 견성법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빅 마인드 과정이라고 이름 붙이고 책 빅 마인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책에 붙은 부제가 초간단 견성법, 이미 깨달은 나와 하나 되기 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오늘은 견성 방법보다 이 저자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갔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일종의 초월적 자각의식 상태인 빅 마인드와 빅 하트가 존재하고 누구나 쉽게 그것을 접할 수 있다. 이 초월적 자각의식 상태를 접해보면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만족과 용기와 기쁨의 원천임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것을 접하는 방법, 즉 그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모른다. 다시 말해 그것을 발현시킬 혹은 구현할 방법을 모르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 자각의식 상태를 접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찾으면서 지난 36년을 보냈다. 그리고 많은 연구와 역경을 거친 끝에 1999년 6월 마침내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발견했고 그 이래로 그 방법을 갈고 닦아왔다. 나는 그 방법을 빅 마인드, 빅 하트 과정 혹은 줄여서 빅 마인드라고 부른다. 우리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많은 단어를 사용한다. 문제는 그것이 붙잡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붙잡는다는 것은 당연히 붙잡히는 것과 붙잡는 것이라는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실제는 둘 혹은 이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는 붙잡을 수 없다. 그것은 붙잡히는 것과 붙잡는 것, 그 너머에 있다. 그래서 붙잡으려는 행위가 부질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향한 일반적인 방식의 추구와 갈망과 탐구가 제대로 먹히질 않는다. 어떻게든 우리는 둘로 나뉜 상태, 곧 이원성 너머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까지 그런 일은 오직 두 가지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즉, 그것을 추구 혹은 비추구하던 중에 신의 은총에 의해 신성을 접하게 되거나 여러 해에 걸친 노력과 공부와 명상과 기도 끝에 어느 순간 우연히 그 어떤 업의 작용에 의해 그곳에 다다르는 방식 말이다. 자신이 그곳에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자신이 늘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곳이 우리의 집이다. 우리가 결코 떠난 적 없는 집이다. 그런 상태, 그런 자각의식 상태는 늘 거기에 있고 늘 접할 수 있다.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더도 덜도 아니라 우리가 이미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 그동안 선불교의 선사가 될 정도로 참선 전통을 따라 계속 수행해 왔지만 나는 선도 그 자각에 도달하는 하나의 길임을 알 수 있었다. 전통적인 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은 한도 끝도 없는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선은 불교에서 도노교라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빅
마인드를 일깨우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이 마땅히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의 수행과 훈련을 거쳐야만 갑작스런 깨달음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상태가 늘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갑작스런 깨달음을 왜 누구든지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얻을 수가 혹은 실현할 수가 없는 걸까? 그 오랜 세월 내가 천착해왔던 질문이 이것이었다. 나는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1973년 로스앤젤레스 선 센터에서 선 입문 강의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다소 전통적인 방식으로 선을 가르쳤던 과거 25년 동안에도 나는 항상 다양한 가능성들을 실험해보곤 했다. 그러다가 1978년 빅 마인드가 안내하는 명상에서 나는 참가자들에게 먼저 그들이 처한 현재 실제 상황으로부터 출발해서 주변 사람들을 마음속에 포용하기 시작하도록 안내하고, 그 다음엔 그 방, 그 마을, 그 도시, 그 주, 그 나라, 이 세상을 포용하고 마침내는 온 우주를 포용하도록 안내했다. 그 정도로 의식을 확장하고 나면 그들은 초월적 상태 혹은 한계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 방식도 좋았다. 하지만 그 상태로 몇 년이 흐르는 것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어쩐지 모르게 나는 그 빅 마인드 안내 명상보다 더 간단하고 더 직접적인 방식이 있으리라는 것을 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머젤 선사는 할과 시드라 스톤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융 심리학 분석가였고 목소리와의 대화 치료법이라는 것을 개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된 목소리와의 대화가 선 수행과 더할 나위 없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들과 함께 목소리와의 대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와의 대화의 두 뿌리는 융 심리학과 게슈탈트 심리요법이다. 목소리와의 대화 과정의 요지는 의식의 깨어있는 수준 혹은 자각 상태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내가 목소리와의 대화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이 선 수행을 진정으로 건전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참선 자체는 기본적으로 급진적인 수행법이다. 모든 집착을 끊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끈과 사슬을 끊고 또 끊는 수행으로서 끊는 것이 선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선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발 밑에 디딜 바닥이 없는 느낌이 들게 한다. 특히 심리적인 면에서 더욱 그렇다. 영적 수행 그 자체가 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은 아니었다. 영적 수행을 한다고 해서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심리적 문제들을 늘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되지는 않았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문제 위에 뭉개고 앉아서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보낼 수 있다. 그것이 좌선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전통적인 선수행에 매진하여 공안을 타파해 나가면서도 여전히 그 모든 것의 진짜 핵심에는 전혀 가닿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목소리와의 대화야말로 서양에서 선이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느꼈다. 빅 마인드는 선불교와 목소리와의 대화라는 두 개의 뿌리를 갖고 있는 셈이다. 할과 시드라 부부는 우리 중 어떤 한 사람의 내면에 있는 모든 측면들, 즉 모든 하부 인격들이 사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추측컨대 그것은 융 심리학적인 이해이다. 이 하부 인격들은 인정받지 못한 채 그림자로만 존재할 수도 있다.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특정한 측면들을 완전히 외면해버리는데 거기에는 대개 어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싫어하거나 느낌이 좋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특정 측면에 대한 그런 판단이 내려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그 판단을 고수한다. 때로는 언제,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조차 다 잊어버렸어도 그 판단을 고수한다. 예를 들어 나는 화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혹은 화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거나 부모님으로부터 화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배웠을 수도 있다. 그때부터 나는 나의 화를 외면한다. 하나의 목소리가 외면당할 때의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다만 지하로 내려가서 나도 모르는 비밀이 되거나 은밀한 작용의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때 나는 상대에게는 매우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나 자신은 그 화를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내 안에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지만 정작 나 자신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화를 대면하기도 싫어한다. 그래서 화내는 사람을 싫어한다. 아니면 화내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면 화내는 사람에게 화를 낼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화를 볼 때 내가 더 화를 내는 것이다. 나 자신의 화가 외면당했기 때문이다. 그런 나를 잘 들여다보면 나에게 어떤 외면당한 목소리가 있는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서 내가 싫어하는 성격을 본다면 그것은 내가 외면한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 스톤 부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그 외면당한 목소리들이 드러나게 하고 촉진자의 도움을 받아 그들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그들을 밝은 세상으로 끌어올리는 것뿐임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것들은 다시 포용된다. 목소리와의 대화는 우리가 그 외면당한 측면들에게 목소리를 주어서 밝은 세상으로 끌어올린 다음 우리 삶 속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빅마인드 과정도 그런 외면당한 목소리들을 밝혀내지만 빅마인드 과정은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간다. 늘 존재하지만 한 번도 깨어난 적 없는 자아의 측면들이 있다. 이것들은 외면당한 것이 아니라 단지 포용된 적이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깨워지지 않은 목소리라고 부른다. 그리고 빅마인드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 초월적 상태도 존재한다. 단지 일깨워지지 않은 채로 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기에 있는 그 깨어나지 않은 목소리들 혹은 측면들을 일깨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할과 시드라가 하부 인격의 목소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던 것처럼 나는 초월적인 측면의 목소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28년의 수행 끝에 나는 우리의 모든 초월적 측면들이 우리 각자의 내면에 늘 존재함을 알아냈던 것이다. 1999년 6월까지 알지 못했던 것은 그것들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자는 빅마인드 과정을 만들기 전에는 자신을 지치게 만들어서 에고를 제거하기 위한 전술로 활용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피곤해지면 에고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저항할 힘도 없어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포기하고 패배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 항복의 내맡김의 순간에 깨달음이 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유효성이 입증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개선한답시고 나섰기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심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서 빅마인드 과정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They say love is free.
but it's more than you can see. It's a song, it's a melody, it's the beat of you and me. It takes more than words to know. It takes more than this to show.